전국을 달리는 여자 백성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떠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것은 바로 동네입니다. 동네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차 따라 얼른 가시죠. 과거에서 현재 과거 어디가? 도심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역사 이야기. 길 위에서 배우는 부산의 역사 속으로 저와 함께 얼른 출발해 보실까요? 볕 좋은 봄날의 여행지. 오늘은 오랜 세월 부산의 중심이었던 동네로 떠나볼 건데요. 그 출발은 수원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선생님, 역사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하철역에 왔어요? 이거 타고 가야 돼요? 멀어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 아니 지하철역에는 지하철 있지 뭐가 깜짝 그죠? 놀라는 뭐가 한번 있다고 내려가 보실까요? 뭐가 있는데 뭐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지하철 안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깜짝 놀랐죠? 네. 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 지하철 역사 안에 역사관이 있는 동네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최초로 철도 역사 안에 만들어진 역사 전시관 동네 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인데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임진왜란 최초의 유적지이자 유일한 현장입니다. 어머 선생님,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저거 해골 아니에요? 그쵸? 인골입니다. 이걸 어머 아니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죠? 네. 이 지금 보이는 인골과 이 해자의 모습이 네. 이곳에 역사관이 생긴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인골과 전투 무기가 묻혀 있는 동네 읍성 해자가 발견됐는데요. 임진왜란의 참혹함과 선조들의 항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임진왜란 역사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와, 저는 왜 이렇게 뜬금없이 지하철 안에 이런 역사관이 있나 했더니 여기서 직접 발굴이 됐고 그렇죠. 또 이렇게 처참한 전쟁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해자의 길이를 굉장히 뭐 몇백 메다 이렇게 발굴을 한 건 아니에요. 아. 굉장히 짧은 길이 한 50m 정도 발굴을 했던 그 안에서 네. 한 150여 개체의 인골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네. 처참했던가를 이 해자가 지금 그것을 증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도심 한켠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늘의 두 번째 장소 동래부 동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와, 아니 선생님 밖에서 봤을 때랑 여기가 너무 달라요. 도대체 뭐 하나 둘 셋 집이 몇 채나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엄청난 부잣집에 있는 그런 분 집인가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시청과 같은 곳입니다. 네, 조선시대 말까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광역시, 네. 부산의 행정의 중심지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동래부 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래부 동원의 중심 건물은 충신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지켰던 동래 부사. 야, 역시 가운데 다 이렇게 계시니까 위험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우리 부산이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당하관이 부임을 하신다면 우리 지역은 당상관 부사님께서 이곳에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는 이제 일본과 바다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훨씬 더 위계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문도 높아야 되고 잘생겼고 이런 분들이 이곳에 부임을 하셔서 이곳을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 바로 송공단인데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장렬히 싸우다 순절한 송상현 동래 부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뭔가
들어오면서부터 느낌이 약간 숙연해지고 제가 막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단순하게는 송상현 부사를 모셔놓은 단이라는 뜻이고요. 더 크게는 임진왜란 때 우리 동네 지역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을 다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공단은 송상현 부사를 비롯해 양산군수 조영규 그리고 동네성을 지키다 순절한 16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담장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그러네요. 부분을 탁 지어놨죠, 그죠? 그러면 여기만 뭔가 이렇게 다 예쁘게 이렇게 기와를 다시 쌓아놨네요. 자, 앞쪽은 남자분들을 다 모셔놨다면은 이렇게 담장을 둘러서 뒤쪽에는 지금 여자분들이 모셔져 있어요. 네 분을 모셔놨는데 이제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금섬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송상현 부사를 모셨던 시녀 금섬이고요. 옆에 있는 두 언여비석은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 우리가 순절도라는 그림에 보면은 기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던져서 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던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 두 분의 비석이고요. 여기 있는 마지막이 한 단 아래에 있는 이 비석은 그 당시에 남자들만 죽은 것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름 없이 돌아가셨던 여자분들을 전부 모셔놓은 복수 개념의 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역사 따라 떠나는 동네 여행 마지막 장소는 동네 읍성인데요. 고려말 건립된 동네 읍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역시 이렇게 아래에서 보던 이 성문하고 또 위에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 동네 읍성은 어떤 역사가 또 숨어 있나요? 그렇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복구가 되어지 못하고 있던 것을 영조 임금님 때 우리 정은섭 부사라는 분이 동네가 너무 국방상 그죠? 관문이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성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성곽을 쌓게 됩니다. 임난 때까지는 성곽의 길이가 1.4km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은섭 부사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으로 약 한 3.8km의 성곽을 다시 축성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네 읍성은 일본군과의 격전으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는데요. 이후 적으로부터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성곽을 짓게 되었습니다. 읍성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커다란 문 하나, 여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 한자는 읽을 줄 압니다, 진짜. 제가 읽을 거예요. 인생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정도는 저희가 읽을 줄 알죠. 아니 근데 이 문이 왜 인생문이에요? 성 안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이 성 밖으로 나갈 때는 사대문을 통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상녀가 나갔다 해서 인생무상이다 해서 인생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전설 하나와 또 하나는 슬프지만 임진왜란 때 이쪽 방향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이 다 살았다 해서 사람을 살린 문이다 해서 인생문이다. 이런 두 가지의 전설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 근데 약간 상반된 정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문을 통과하신 분들은 임진왜란 때 살아남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문이 좀 새롭게 보이네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네.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방향으로 피난을 가신 분들이 살았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상여가 나가는 문이 사실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됐네요. 야, 그럼 나 좀 살려줘라. 이 코로나에서 나도 살고 싶다. 이 문을 통과하면 저도 사는 건가요? 오랜 역사만큼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 넘치는 동네 여행 즐거우셨나요? 걷기 좋은 봄날 이야기 가득한 동네로 놀러 오세요.